반복 출제되는 기출과 개념의 3과목 첫 번째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아날로그 컴퓨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여기에서 아날로그에 대한 컴퓨터에 대한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아날로그의 반대는 디지털입니다. 자, 두 가지를 분리하셔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아날로그는 입력하는 형태가 주로 이제 연속된 데이터입니다. 입력 형태는 연속되는 데이터여서 예를 들자면 뭐 전류라든지 전압 또 온도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런 입력 형태에 따라서 출력 형태는 주로 그래프나 곡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거에 비해서 디지털 컴퓨터는 입력 데이터가 주로 여러분이 앞에서 숫자나 문자가 되겠습니다. 문자가 되겠고 출력하는 형태도 출력 숫자나 문자는 바로 이 출력하는 형태가 바로 디지털에 대한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출력 형태가 지금 숫자나 문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린 내용이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아날로그의 연산 형식은 미적분 연산이고 그 다음에 구성 회로는 증폭 회로입니다. 자, 그거하고 상반되게 디지털 컴퓨터는 미적분이 아니고 여기는 산술과 논리 연산이 되겠고요. 네, 논리 연산입니다. 논리 연산. 자, 그리고 구성하는 증폭 회로는 디지털 컴퓨터인 경우에는 논리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로 어디에 적용하냐면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특수 목적용으로 주로 많이 쓰이는데 디지털 컴퓨터는 범용, 일반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아날로그 컴퓨터와 디지털 컴퓨터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1번을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연산장치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연산장치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레지스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중에서 보수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수기는 이진수의 뺄셈을 하기 위해서 보수로 변환하는 데 사용하는 회로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진수의 덧셈이라고 표시가 되었죠. 자, 덧셈을 표시하는 것은 회로는 이것은 가산기입니다. 자, 그럼 보수기는 이진수의 뺄셈이라 그랬었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누산기입니다. 자, 이 누산기는 연산된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레지스터. 자, 아주 잘 설명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옳은 것이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 데이터 레지스터. 자, 데이터 레지스터는 연산이 사용될 데이터를 기억하는 레지스터인데요. 자, 이것은 연산에 사용이 되는 데이터를 기억하는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산 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태의 값을 기억하는 레지스터는 뭐라고 할까요? 자, 이런 것은 상태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연산하는 도중에서 발생하는 내용을 저장하는 것을 자, 상태 레지스터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플래그 레지스터라고도 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태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우리 자리 올림이나 자, 그 다음에 뭐 상태 그 어떤 뭐 변화 같은 것 그리고 뭐 제어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저장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 인덱스 레지스터인데요. 자, 인덱스 레지스터는 주로 주소 변경을 위해 사용하는 레지스터입니다. 자, 그러면 연산에 사용될 데이터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자, 이런 것을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기억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것은 데이터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자, 연산 장치에 쓰이는 여러 가지 레지스터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문제는 아주 자주 출제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연산 장치에 있는 레지스터들이 어떤 레지스터가 있고 또 어떤 것을 하는지 자, 정확하게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자, 여기서 보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의 컴퓨팅 자원을 자신이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사용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 자, 여기에서 자, 컴퓨터 자원을 자신이 필요한 만큼 빌려 쓴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사용 요금 또 빌려 쓴 부분들을 또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의 컴퓨팅 서비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영화, 사진, 그리고 음악 등 미디어 파일을 서버에 저장해 두고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TV를 통해서 다운로드한 다음에 사용한다 라고 했는데 자,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자, 1번에 있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몇 년 전만 해도 유비쿼터스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됐었었는데요. 자,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면 언제 어디서나 정보기기를 사용해서 컴퓨팅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나 인터넷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유비쿼터스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은 웨어러블 컴퓨팅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 웨어러블 자체가 이제 몸에 지니는 아니면 뭐 몸의 일부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뭐 음성이나 동작 인식 이런 것들의 기술을 몸에 착용할 수 있는 뭐 안경이나 또 시계 또 의복 등과 같은 형태의 컴퓨터에 적용해서 정보 통신이 가능한 곳이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몸에 지닌 어떤 형태의 자원에다가 이런 정보 통신이 가능하도록 컴퓨팅한 것을 웨어러블 컴퓨팅이라고 하고 자, 그리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네 번째 보시면 자, 그리드는 인터넷에서 연결된 서로 다른 기종의 컴퓨터를 묶어서 하나의 고성능 컴퓨터처럼 활용할 수 있는 분산 컴퓨팅 기술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여러 컴퓨터들을 자, 묶어서 자, 거대한 고성능 컴퓨터로 만드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3번의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자, 다음 중 시스크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바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CPU를 말하는 거죠.
자, 근데 CPU는 여러 가지 설계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설계 방법 중에서 자, 초기에 나와 있던 자, 시스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그거 말고 자, 리스크라고 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있습니다. 자, 이게 두 개를 자, 구분하시면 좋겠는데요. 자, 여기서도 조금 구분을 하기 위해서 반을 나누겠습니다. 자, 시스크 같은 경우는 주로 명령어 종류가 자, 많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리스크는 자, 초기에 나왔던 시스크보다 조금 더 발전한 그리고 좀 조금 더 설계 방법을 다르게 해서 이렇게 구성한 부분인데요. 자, 여기에서는 명령어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명령어만 사용했기 때문에 자, 명령어들이 종류가 자, 간단하거나 뭐 작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력 소모 부분에서도 자, 시스크는 초창기 부분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전력 소모가 많은 반면에 자, 이렇게 리스크는 전력 소모가 적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두 번째 명령어 설계가 이 명령어들을 설계하는 부분이 어려워서 초기에는 시스크는 굉장히 고가였는데 자, 리스크는 저가입니다. 자, 그리고 시스크인 경우는 레지스터를 적게 사용하므로 프로그램은 간단한데 자, 여기에서는 자, 복잡합니다. 자, 세 번째, 고급 언어에 각기 하나씩의 기계어를 대응시킴으로써 명령어의 집합이 굉장히 큰 반면에 자, 리스크 같은 경우는 명령어 자체가 간단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기 명령어의 집합도 자, 크지 않고 작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스크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자, 주로 서버나 또 워크스테이션에 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 서버나 워크스테이션은 바로 리스크에 대한 리스크에서 쓸 수 있는 자,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시스크에서는 여러분들이 쓰이는 보통 이제 개인 PC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옳지 않은 부분이 되기 때문에 자, 시스크는 바로 개인용 PC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캐시 메모리 이 부분인데요. 자, 캐시 메모리 하면 여러분들이 딱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CPU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요. 자, 주격 장치는 속도가 느립니다. 자, 그러면 CPU와 주격 장치의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 요 사이에 자, 뭐를 뒀냐면 자, 캐시를 둬서 자, 캐시 메모리를 둬서 자, CPU가 작업을 끝내면 캐시로 작업된 내용을 보내고 자, 그 다음에 또 CPU는 다른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캐시 메모리에 저장된 내용은 주기억 장치가 차례대로 이제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캐시 메모리는 CPU와 주기억 장치의 사이에서 이런 처리 속도를 조금 더 낮게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메모리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자, 2번에 보시면 보조기억 장치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자,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가상 메모리라고 하죠. 자, 세 번째, 주기억 장치에 접근할 때 주소 대신에 기억된 내용으로 접근하는 이렇게 나오시면 자, 이것은 바로 연상 메모리라고 합니다.
자, 또 다른 말로 뭐 연관 메모리 이렇게도 얘기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네 번째 보면 EEPROM이라고 하는 일종으로 중요한 정보를 반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것. 자, 이렇게 되면 자, EEPROM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바로 자, 플래시 메모리가 자,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자,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자, 다음 중 복잡한 여러 기종의 컴퓨팅 환경에서 응용 프로그램과 운영체제의 차이를 보완해주고 서버와 클라이언트 등을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소프트웨어를 뭐라고 하는가입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을 자, 여러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미들웨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컴퓨터에 여러 가지 주어진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프리웨어. 자, 프리웨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개된 그런 소프트웨어들이죠. 공개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세 번째 보시면 쉐어웨어는 여러분들이 이제 일정 기간 동안에는 무료로 사용하다가 처음에는 무료였다가 어떤 기간이 지나면 자, 어떤 유료화되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금액을 지불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쉐어웨어가 되겠고요. 자, 네 번째는 네그웨어라고 합니다. 자, 이 네그웨어가 좀 생소하실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네그웨어가 요즘에 많습니다. 한번 등록하면 이제 한번 등록해서 사용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주기적으로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그 등록을 요구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네그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등록하면 이제 계속 쓸 수 없도록 자, 여러분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자, 어떤 소프트웨어 등록을 자, 요구하는 그런 것을 네그웨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모바일 관련 기술입니다. 자, 모바일 관련 기술이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터넷과 관련된 아니면 컴퓨터 관련된 이런 최신 기술 같은 것들은 최근에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도 자, 유심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휴대폰과 자, 노트북, 이어폰, 그리고 태블릿 PC 등의 휴대기기를 서로 무선으로 연결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근거리 무선 기술 표준이다라는 부분과 자, 그 다음에 10m 안팎의 단거리에서 저전력 무선 연결이 필요할 때 사용이 되고 양방향 정보 전송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요즘에 여러분들 뭐 이어폰이나 특히 뭐 휴대폰, 뭐 태블릿 뭐 이런 거에서 주로 많이 쓰는 겁니다. 자, 뭐죠? 바로 블루투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쓰고는 있는데 자, 이게 이제 개념적으로 나오면 아마 혼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MHL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쓰는 기능일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저장되어져 있는 파일이나 동영상을 여러분 TV 모니터의 큰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기술인데요. 자, 이렇게 요만한 네모난 잭인데 한쪽은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 뭐 C타입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쪽에는 이제 그 TV와 연결할 수 있는 자, HDMI 같은 이런 잭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SHL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스마트폰에 저장되어져 있는 영상 같은 것들을 큰 화면으로 볼 때 유용한 그런 기술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더링이라고, 이번에 테더링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스마트폰을 모뎀으로 이용해서 외부 다른 기기와 노트북과 같은 IT 기기를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인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에는 해외에 나가기가 쉽지가 않지만 이 테더링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 자체가 모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핫스팟 같은 경우는 무선 랜 기술인 와이파이로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구역을 자, 핫스팟이라고 했죠. 우리 핸드폰으로 핫스팟을 키워놓고 또 인터넷을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용어들, 특히 이제 모바일 관련 용어들은 정확하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자, 멀티미디어 파일 포맷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멀티미디어에 관련된 파일 포맷을 물어보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 보시면 MP3 하면은, 자, MP3 하면은 음원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PCM 기법에 의해서 생성된 디지털 데이터를 사용한다. 자, 이 부분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그러나 자, 여기에 규격이 틀렸네요. MPEG-3가 아니라 자, MPEG-1입니다. 자, 그래서 MPEG-1 규격으로 압축 기술을 사용한 것이 MP3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틀린 설명이어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2번에 보시면 ASP 이렇게 정답만 맞추지 마시고 나머지 부분이 혹시 또 다른 유형으로 또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ASF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통해서 오디오나 비디오 및 생방송, 수신 등을 지원하는 통합 멀티미디어 형식이다. 자,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WMF. 자, 요거는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여러분들이 쓰는 파일, 그래픽 파일, 벡터 그래픽 파일 형식이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DVI 같은 경우는 자, 인텔사에서 개발한 동영상 압축 기술이다 라는 것 기억해 주셔서 2, 3, 4번은 모두 맞는 내용이고요. 1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자, 인터넷 프로토콜 중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프로토콜은 무엇인가입니다. 자, 이 프로토콜을 묻는 문제인데요. 자, 밑에 있는 프로토콜이 어떤 프로토콜인지 자,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네트워크상의 각 호스트에서 정기적으로 정보를 수집해 네트워크를 관리하며 자, 정보를 수정하여 장치의 동작을 변경하는 데 사용이 되는 프로토콜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바로 이게 SNMP가 되겠죠. 자, 1번에 보시면 UDP라고 하는 것은 요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7계층 OSI 7계층에 보면 자, 이게 이제 데이터 전송 또 전송 계층 에 속하는 그런 부분으로 자, 인터넷에서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때 자, 단방향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프로토콜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수강료가 꽤 부담이 돼서 와이프한테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근데 에듀윌 유료 회원은 합격하면 환급해 준다고 하니까 의지가 더 불타더라고요. 받아야겠다. 꼭 받아야겠다. 그래서 환급 받으셨나요? 네, 와이프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ARP라고 하는 것은 자, IP 주소와 관련된 물리적인 네트워크 주소를 알아내는 프로토콜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그 7계층에 대한 어떤 그 전체적인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UDP 같은 경우는 여러분 TCP하고 관련해서 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SMTP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것은 이거와 관련된 것은 아니죠. 이런 그 인터넷 그 프로토콜은 맞는데 자,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작성한 이건 메일과 관련된 거죠.
자, 메일을 다른 사용자의 계정이 있는 곳으로 전송하는 그런 프로토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토콜 내용이 나오면 이것은 어떤 프로토콜인지 자, 그런 내용들을 잘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특징들, 프로토콜에 대한 특징들을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네트워크에서 데이터 전달에 여기서 네트워크에서 데이터의 전달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A에서 자, B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데 자, 여기에 중간에 흐름을 차단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자, 특히 그 중에서 가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컴퓨터 시스템의 정보 보안 위협 유형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보시면 가로막기입니다. 자, 이 가로막기가 바로 자, 데이터의 전달의 흐름을 방해해서 자, 가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그 정보 보안 위협이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가로채기인데요. 자, 가로채기는 자, 이렇게 A에서 자, B로 데이터가 전달이 될 때 자, 얘가 자, B로 전달이 되지 못하고 자, C라는 곳에서 가로채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송신자가 수신자에게 보낸 어떤 메시지가 있을 때 자, 이렇게 메시지가 있을 때 자, 데이터를 도중에 몰래 보거나 도청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이렇게 가로채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 바로 기밀성에 대한 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위협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한 요 가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서버나 네트워크 또 프로그램 등에서 정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정보의 흐름을 차단한다, 방해한다고 하는 것은 가용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기밀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송하는 데이터 내용이 상대에게 정확하게 이제 전달이 되도록 그리고 외부에 혹시 비인가된 어떤 자가 정보를 이렇게 삭제하거나 접근하려고 하는 것을 막는 그런 서비스인데 자, 여기서는 자, 가로챈다는 것은 기밀성 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위협이 되겠고요. 자, 수정 같은 경우는 자, 만약에 A에서 자, B라고 하는 곳에 자,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자, 우리가 만약에 자, K라고 하는 것을 전송을 하는데요. 자, 도중에 자, K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자, M이라는 메시지로 바꿔서 자, B에는 전달하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제 수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송신자가 전달한 메시지가 아닌 다른 내용의 변경된 그런 내용이 전달되는 부분이라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무결성이 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무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정확하게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K라고 전달을 했는데 M이라고 전달을 받는다 그러면 이 무결성의 위협을 받은 것이죠. 자, 그래서 무결성이 되겠고요. 자, 위조 같은 경우는 제3의 송신자가 정보를 보낸 것처럼 꾸미는 겁니다. 자, A는 정보를 보내지 않았는데 자, B가 자, C라고 하는 곳에서 자, A가 보낸 메시지처럼 자, 보내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자, 위조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무결성의 위협을 영향을 주는 그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것은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입니다. 자, 7비트의 크기다라는 것과 자, 7비트는 2의 7승에 자, 해당하는 문자 수만큼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요. 자, 주로 이제 자료를 처리하거나 통신 시스템에 사용이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자, 7비트의 포인트를 좀 가지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BCD는 코드는 주로 이제
6비트를 씁니다. 그래서 총 6비트니까 64개 정도의 문자 표현이 가능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SCII 코드가 바로 이 7비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EBCDIC 코드는 바로 이거는 8비트 체계죠. 자, 그래서 이거는 256가지의 문자를 표현 가능한 그런 코드 체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라고 하는 코드는 요거는 인접한 비트를 연산해서 각 자릿수의 코드 값을 구하는 비가중치 코드인데요. 자, 요거는 1, 2, 3번하고는 조금 다른 코드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다음 중 컴퓨터 중앙 처리 장치의 제어 장치에 있는 레지스터. 아까 앞에서는 연산 장치에 있는 레지스터들이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제어 장치에 대한 레지스터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옳은 것은이죠. 자, 우선은 1번에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하는 것은 PC는 다음번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자,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명령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의 내용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를 해독하는 레지스터라고 되어져 있죠. 자, 이렇게 해독하는 레지스터를 명령 해독기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부호기인데요. 자, 이 부호기는 주로 이제 명령 해독기에 해독된 내용을 신호로 변환을 해서 각 장치에 전달하는 그런 회로를 말하는데요. 자, 여기에 뒤에 보면 연산된 결과의 음수나 양수를 결정하는 회로다라고 했는데, 자, 요게 바로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던 상태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또 플래그라고도 했지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이 되겠고, 자, 네 번째 보시면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는 MBR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에 의해서 참조된 메모리의 내용을 기억하는 레지스터가 바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CPU가 있고, 자, 이렇게 메모리가 있을 때, 자, 메모리로부터 이렇게 읽어오는 거, 자, 이렇게 가져오는 거, 자, 가져와서 첫 번째 어디에 내용을 저장하는 곳이 MBR입니다. 자, MAR은 주소를 기억하는 곳이죠. 자, 메모리는 주소에 여기에 이제 주소가 1010001이다 이런 곳에 저장이 되어 있다면, 자, MAR은 이렇게 10100이라고 하는 주소를 기억하는 것이고, 자, 여기에 eduwill이라는 글자가 담겨져 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MBR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기억 장치에 입출력되는 데이터의 주소 번지를 기억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MBR이 아니라 MAR에 대한 설명이죠. 뒤에 것은. 자, 그래서 여기에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죠. 그래서 2, 3, 4번은 모두 다 잘못 연결되어져 있는데, 자, 바로 1번이 옳게 연결된 내용이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3번입니다. 자, 다음과 가장 관련 있는 메모리는 무엇인가입니다. 주기억 장치에 저장된 정보에 접근할 때 주소 대신에 기억된 정보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저장 장치는 뭐냐면 이게 바로 연상 또 연관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자, 주소를 이용할 때보다 속도가 빠르다라고 했죠. 자, 이것은 직접 주소 내에 있는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도가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주로 속도 증가를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
예, 속도에 대한 또 얘기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있는 가상 메모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조 기억 장치를 주기억 장치처럼 자, 확장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운용하는 메모리를 말했었고, 버퍼 메모리 같은 경우는 주기억 장치와 주변 장치 간의 전송 속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이것도 임시 기억 공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까 뭐 EEPROM이라고 하는 곳에 저장할 수 있었던 그런 메모리,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자, 인터넷에 IP 버전 6 주소 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이렇게 IP 버전 6와 4에 대한 설명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 문제는 이 과목에서도 중복해서 출제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IP4 주소 체계였다가 자, 주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 IP 버전 6가 나왔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면 자, 주소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거다. 자, 맞는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비트는 128비트의 주소를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좋은 특징으로는 자, 인증성, 기밀성, 데이터 무결성의 지원으로 보안 문제가 자, 강화됐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되겠고요. 자, 2번에 보시면 자, 클래스 A의 네트워크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클래스는 주로 IP 버전 4에서 주로 쓰이는 부분입니다. 특히 IP 버전 6에서는 자, 클래스 구분이 없어요. 자, 구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128비트의 주소를 사용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렇게 그 IP 버전 6 같은 경우는 주로 네트워크 부분하고 주소 자체가 자, 네트워크 부분 그리고 호스트 자, 이렇게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옳지 않은 것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자, 정보보안 위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은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주로 요 용어들이 아주 최근에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용어들을 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미싱이라고 하는 것은 수신한 메시지에 있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를 설치해서 개인 금융 정보를 빼내가는 행위다. 자, 요게 맞는 설명이고요. 자, 2번에 보면 스니핑이라고 하는 용어도 자주 나오는데요. 자, 스니핑은 네트워크상에서 다른 상대방의 패킷 교환을 엿보면서 계정과 개인 패스워드를 알아내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자, 이런 용어들은 자, 모두 다 그냥 계속 잘 모르겠으면 읽어보고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랜섬웨어. 요즘에 랜섬웨어 때문에 골치 아픈 경우도 많은데요. 자, 인터넷 사용자의 컴퓨터에 잠입해서 내부 문서나 또 스프레드시트, 그리고 그림 파일, 그리고 중요한 파일들을 이렇게 암호화 걸어서 자, 금품을 요구하고 그것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악성 프로그램을 랜섬웨어라고 하죠. 자, 그래서 1번, 2번, 4번은 다 맞는 설명이고요. 자, 3번에서 자, 파밍이라고 하는 것은 이용자가 인터넷에서 정상적인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을 해도 해커가 도메인을 중간에 탈취해서 가짜 사이트로 유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해커가 개인정보나 또 금융정보를 몰래 빼가는 수법을 파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검증된 사용자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낸 것처럼 가정해서 해당 컴퓨터 시스템을 완전히 장악해 자, 마음대로 정보를 자, 변조하거나 또 파괴하는 이런 행위를 뭐라고 하는가? 자, 이런 것을 스푸핑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스미싱, 스니핑, 스푸핑, 파밍, 그리고 랜섬웨어는 모두 다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16번입니다. 자,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예방법이에요. 자, 우선 첫 번째, 여러분 바이러스 감염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공용 폴더의 속성은 읽기 전용으로 한다. 여러 사람이 사용할 때는 읽기 전용으로 사용하시면 쓰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좀 보호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불분명한 전자우편은 반드시 열어서 확인하고 삭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불분명한 전자우편으로 온 메시지는 되도록이면은 자, 열어보지 않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최신 백신을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검사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감염에 대비해서 중요 자료는 주기적으로 백업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자, 그래서 1번, 3번, 4번은 모두 다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예방이지만 2번은 조심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열어보지 않고 삭제하는 것을 권합니다. 자, 17번입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고성능 무선 통신 이 부분을 포인트를 가지시고요. 가능하게 하는 무선 랜 기술이다라는 뜻과 그 다음에 유선을 사용하지 않고 전파나 빛을 이용해서 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식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모든 무선 랜에서 여러분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와이파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와이파이가 되겠고, 자, 미러링이라고 하는 것은 자, 뭐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그 내부 장비가 고장이 나거나 또 외부 해킹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데이터 손실을 막기 위해서 데이터를 다른 장소에 다른 장치에다가 자, 중복해서 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RFID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자, 요즘에 여러 가지 상품이나 물건에다가 자, RFID를 마이크로칩, IC 칩을 넣어서 여러 가지 그 뭐 상품 정보들을 이제 관리하고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 차세대 정보 뭐 그 인식 시스템이라고 자,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네 번째 보시면 IP는 여러분 어떤 때 썼죠? 이제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는 것을 대신해서 자, IPN이라고 해서 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자, 번호 체계이죠. 자, 그래서 요즘에는 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이제 등록하지 않고 IPN 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는 그런 웹 환경이 많습니다. 자, 18번입니다. 자, 다음 중 CPU에 있는 레지스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레지스터는 CPU 안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 1번에 보면 CPU 내부에서 처리할 명령어나 연산의 중간값을 또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것이다. 예, 맞는 설명이죠. 자, 메모리 중에서 가장 속도가 빠르다. 그렇습니다. 가장 빠른 것이 그 레지스터고요. 그 다음이 이제 캐시 메모리고, 그리고 주기억 장치, 그리고 보조 기억 장치, 뭐 이렇게 순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플립플롭이나 레치 등을 연결할 구성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레지스터의 구조가 플립플롭과 레치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운영체제의 실행 정보를 기억하고 관리한다
라고 했는데, 자, 운영체제 안에, OS 안에 실행 정보를 기억하는 곳은 바로 레지스터가 아니라 좀 비슷한데요. 레지스트리입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9번입니다. 자, 압축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입니다. 자, 디스크 저장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자, 압축을 하게 되면, 압축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자, 그만큼 공간을 줄일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동하거나 뭐 전송할 때 그만큼 시간이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 압축된 파일을 다시 압축하면 압축률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 자, 압축을 했는데 또 다시 압축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 압축이 더 증가되지는 않습니다. 자, 네 번째, 한글 윈도우 7에서 zip 파일로의 압축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자, 일반적으로 뭐 7이나 10에서 자, 모두 다 zip 파일로 압축 기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는 정답은 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오디오 데이터 파일 형식으로 자,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자, 전자악기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의미한다. 그리고 컴퓨터 사이에서 음정과 같은 연주 정보를 교환한다. 그러면 이제 대충 떠올리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음성이나 효과음 저장이 불가능하고 연주 정보만 저장이 되어 있으므로 크기가 작다. 자, 그러면 바로 그 MIDI 미디 파일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웨이브 파일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소리 음원을 샘플링해서 디지털한 값을 저장하는 형식이 되겠고, 그 다음에 RARM이라고 하는 것은 그 리얼 네트윅스라고 하는 데서 이제 개발한 비디오 스트리밍 방식에 사용하는 어떤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MP3 같은 경우는 고음질 오디오 손실 압축 파일 포맷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오디오나 또 아니면은 뭐 비디오 데이터 파일 형식, 그리고 그래픽 데이터 파일 형식, 이런 것들은 자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두 다 자, 데이터 형식들을 잘 구분하시고 어떤 쓰임이 있는지를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3과목 첫 번째 문제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은 3과목 두 번째 문제풀이가 이어집니다.